수필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나중에 문학 이론을 하면 하겠지만, 아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었죠? 화자라고 했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서술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희곡이나 극갈래는 말하는 사람, 화자나 서술자가 없고요. 수필에서는 말하는 이가 글쓴이 자신이에요. 그래서 글쓴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문학은 수필밖에 없습니다. 수필은 주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경험이나 혹은 대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느낀 깨달음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필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경험과 거기에 대한 깨달음, 혹은 글쓴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우리 제목을 통해서는 가재미하고 낙이라는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는 걸 인식했었고, 보기를 통해서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라는 걸 했었잖아. 그거와 관련해서 작품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공간을 찾아야 돼요. 자, 보자. 동에 가까운 거리로 와서 바로 나오네요. 동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글쓴이 자신. 뭐와 가장 친하다?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진짜 가재미하고 친구 먹었을까요? 아니죠. 뭐를 좋아한다? 또 속을 나한테 다 보여줘라. 가재미를 좋아한다. 반찬으로 가재미 먹는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의인법. 자, 문어 등등등 생선이 많지만 나는 하루에 한두 끼를 가재미를 먹는데요. 자,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 자, 가재미한테 착하고 정답다 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법? 의인법. 자, 가재미랑 흰밥이랑 빨간 고추장 같이 먹어요. 반찬.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자, 그럼 가난하고 쓸쓸한 게 이 글쓴이의 처지가 되겠죠. 자, 가재미를 10점에 6마리를 받아 들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두드러 40개에 25전에 사온답니다. 나는 큰 거보다 작은 거 좋아한대요. 자, 그리고 그동안 나는 한 달포 이 고을을 떠나 있다가 한 달 정도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왔어요. 자, 가재미 먹고 싶어서 생선장으로 갔는데 섭섭하게도, 자, 우리 시에서 정서를 찾아야 했던 것처럼 수필에서도 글쓴이의 심리가 나오면 찾을 거예요. 섭섭하게도 이 물선을, 자, 문학에서 여기 별이 달려 있으면 단어 뜻이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물선이라는 거는 밑에 보니까 음식을 만드는 재료. 자, 이 음식을 만드는 재료는 다음 페이지 보이지 않았다. 자, 왜 음력 8월 초가 되어야 이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안 잡히는 때인가 보죠. 8월 초가 돼야 된대요. 자, 리을.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밥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 저녁 기뻐하게 되기만을 기다린다. 자, 그러니까 빨리 그때가 돼서 다시 뭐를 먹고 싶다? 가재미 먹고 싶다. 그 말이다. 그죠? 기대하는 일이 실현되었을 때 느낄 감정을 직접적으로 기뻐하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맞네요. 자, 그때 또 이 두 가재미를 사서 이 물선을 좋아하는, 이 가재미를 좋아하는 H한테도 보내야겠다 했어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운흥리를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다? 중리로 왔습니다. 아까 공간의 이동이 드러날 거라 했죠. 운흥리에서 중리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어요. 여기서는 자, 물보다, 아까는 물가였잖아. 바닷가였잖아. 이제 구름이 더 많고 강이 가깝고 백모관봉 봉우리에 희허연, 색채어 같은 거 나오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시허연, 눈도 말아 보인다. 자, 골목이 하이하니, 색채어죠. 밤꽃의 내음새가 난다. 자, 내음새 했으니까 후각적 심사. 자, 아까 가재미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뭐 나올 차례예요? 낙이 나올 차례예요. 자,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소망. 자, 그래 나는 학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어서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 소 파는 시장, 마장, 말 파는 시장에 가봤지만 나귀가 없고 나귀를 팔겠다는 데도 없어요. 자, 그래서 재래종의 조선말 한 필을 사면 어떻겠냐. 옆에 있던 애가 나귀 말고 그냥 조선말 한 필 사면 어떻겠냐 라고 나한테 물어봤죠.
그래도 나는 처량한 나귀가 좋아서 좀 더 이놈을 구해보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밑줄 그은 문제가 나오면 그 밑줄만 보지 말고 맥락을 봐라 했잖아. 자, 이 밑줄 뒤에 처량한 나귀가 좋아서 나는 조금 더 나귀를 구해보고 싶었다 했죠. 그러니까 미음이 틀린 거야. 그러면 준우야, 미음은 왜 틀렸어요? 미음은 왜 틀렸어? 그렇지. 실패하는 과정에서 느낀 체념이 아니라 나는 당나귀를 더 구해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밑줄 그은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앞뒤 맥락까지 봐야 이렇게 오답이 걸러질 거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서 35번은 찾았고요, 준우야. 자, 34번은 아까 우리가 답을 진지게 찾았잖아요. 5번이었잖아. 여기도 지금 계절감을 환기하는 사물 뭐가 있더라? 아까 가재미, 음력 8월 초가 돼야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시허연 눈이 바라 보인다라고 해서 겨울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계절을 알 수 있네요. 자, 36번 가겠습니다. 준우야, 36번에 답은 3번 찾았죠? 근데 준우는 5번 했단 말이야. 그럼 준우가 뭐를 잘못 봤나 보자. 4번부터 갈게요, 여러분아. 동해 가까운 거리에 와서 나는 가재미랑 친하게 됐죠. 가난하고 쓸쓸한 처지에서 한없이 착하고 다정한 것이 가재미였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죠. 자, 5번요. 중리로 왔어요. 그래서 나 당나귀를 한 마리 사고 싶어졌잖아. 그래서 일 없이 왔다 가고 싶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존재, 당나귀에 대해 느끼는 우호적인 인식. 맞죠? 준우야, 우호적이 뭐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번도 아까 우리 2번하고 3번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 이 물선은 뭐를 의미하는 거지, 준우야? 가재미를 의미하는 거죠. 자, 가재미,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을 확장시키는 거 맞네요. 가재미 먹어서 나 기뻐졌잖아. 그럼 답 2번이겠네. 현실에 대한 불만 아니고 심경의 변화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삶을 떠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전시가 파트를 해보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예비고 과정 동안에 우리가 뭐를 꼭 할 거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문학 파트별로 문학 이론을 간단하게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고전시가가 이렇게 항상 책 나올 거거든. 그래서 고전시가의 파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한번 학습을 해보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소설이네요. 자, 이문구의 산 너머 남촌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설을 읽을 때는 간단하게 준우야,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소설을 읽을 때는 뭐를 찾을 거예요, 준우야? 서술자를 찾을 거예요. 자,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자, 서술자가 작품의 안에 있어. 근데 소설에서 서술자를 찾으라는 것도 뭐를 찾으라는 걸게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서술자가 작품의 안에 있다는 말은 작품 안에 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몇 인칭? 1인칭. 자, 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서술자가 작품의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인칭? 3인칭. 자, 원래는 요즘에 소설들은 이제 폭넓게 뭐 2인칭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소설의 시점은 1인칭하고 3인칭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다른 주인공을 관찰하고 이야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3인칭 시점은 나가 나오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대화나 행동을 보여주기만 하면 뭐라고 하고?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작가가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렇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소설을 읽을 때는 배경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경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도 되겠지만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을 의미할 거예요. 자, 소설이 너무 긴데 선생님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인물을 체크하면서. 그래서 그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
심리가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등 관계나 중심 사건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서술상의 특징을 찾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제시문 제일 밑에 첫 번째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자, 서술상의 특징은 주로 뭐를 물어볼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시점이라든가 구성, 뭐 역순행적 구성이라든가 액자식 구성이라든가 순행적 구성이라든가 그런 구성, 그리고 배경묘사, 외양묘사, 심리묘사, 요약적 제시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는 연습을 쭉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나오면 바로바로 문제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음성상징어라든가 비유법이라든가 색채어 같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이 있지, 선지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나오면 꼭 체크해두고 가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색채어 같은 거나 음성상징어 같은 거는 시에서는 시는 이제 짤막짤막하니까 잘 보이거든. 근데 소설에서는 이걸 인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에 보니까 음성상징어나 색채어가 나오네. 다시 소설로 가서 막 열심히 찾으려고 하면 얘가 숨바꼭질을 해요. 죽어라고 안 보여요. 나중에 답 보고 나서야 그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읽을 때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곧바로 체크하고 가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문제에서 나왔을 때 다시 돌아가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설에 나오는 문제는 늘 비슷해요. 자, 38번처럼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 나올 겁니다. 39번은 A하고 B. 그럼 A 나왔을 때 지우고 B 나왔을 때 지울 건데 여기 지금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죠. 권중만과 영두가 나올 거예요. 인물 이름이겠죠. 아이고 저 봐라. 자,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읽으실 거예요. 자, 40번은 만원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소재의 의미 물어보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권중만과 영두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핵심 인물은 권중만과 영두,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우리가 시를 했을 때처럼 외적 증거를 주는 문제 41번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기를 먼저 읽고 선지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준우야? 재준이도 이걸 틀렸네. 자, 1980년대 농민들의 생활을 형상하고 있대요. 아, 그래서 산 넘어 남촌에는 이구나. 농촌이구나. 자, 농민들이 농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게 된 상황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그냥 그 농사 지은 것만 파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이익이나 이게 어떻게 팔리는지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영두하고 권중만 나왔잖아요. 영두 나오네요. 영두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인식한대. 아, 영두는 농민인가 봐.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지켜나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데요. 자, 당대 농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소설 읽으러 가보자. 아까 선생님이 인물을 중심으로 심리나 태도를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권중만. 권중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우야? 채소장수. 자, 밭대기 전문 채소장수입니다. 밭대기가 뭘까요, 여러분아? 떼기가 뭐고, 떼기? 떼다에 기가 붙은 거다, 얘가. 떼다에 기가. 그죠? 그래서 밭채로 떼서 사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무 1개, 무 10개, 무 100개에 얼마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요 밭에서 나는 거 내가 다 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수랑 상관없이. 자, 밭대기 전문 채소 장수랍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채소를 돈거리로 갈기 시작한 것도 권을 보고 한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네에서 채소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데 이 권중만이라는 채소 장수가 오고부터 동네 사람들이 채소를 돈이 되는 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보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 했지, 농민들이. 그게 드러나잖아요. 자, 권의 발걸음이 거치지 않는 한 채소는 사철 시장이 보장되어 있답니다. 자, 동네에서는 권이 얼굴만 비춰도 손님 대접했대요. 손님 대접했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건데? 잘해줬어요. 왜? 우리의 물주야. 우리한테 돈 주시는 분이에요.
자, 사람이 누워서 흥정을 하는데도 그만하면 묻어냈지만,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누워서 흥정을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걸 꼼꼼하게 읽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맥락을 이해하면서 아, 사람이 누워서 흥정하는데도 묻어냈다. 아, 이 사람이 묻어놨다는 뜻인가 봐. 그렇다는 그보다는 동네에 베푼 바가 그러고도 남음이 있었다. 자, 이 권중만이라는 사람이 동네에 잘 했나 봐요. 그죠? 자, 권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채소 정보통이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황이 잘 될 거다라는 거를 사심없이 귀띔해 줬대요. 여러분 아까 권이 베풀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베풀었네요. 자,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우리의 중심인물 영두 나왔습니다. 자, 권의 남다른 정학상에 혀를 내둘렀고 그 비결을 물어본 적도 있었대요. 자, 일부러 유세를 부려볼 법도 한데 천성이 능준해서 그러는지 고지식하게 말하는데 서슴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결을 물어보면 장사꾼이니까 안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서스럼 없이 가르쳐줬다는 거야. 자, 어떻게? 어려울 거 없대요. 그냥 종묘상 몇 군데 가가지고 씨앗 나간 양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작황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화했던 내용이 나오죠. 큰 따옴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단순히 씨앗이 얼마나 팔렸는지만 보면 안 되고 수입 수출까지 봐야 된대. 국내 수요가 주는 대신에 대일 수출이 느니 그게 그거란 얘기로군요 했죠. 자, 여러분, 자, 다른 거는 안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굵은 글씨가 되어 있잖아. 자, 이 굵은 글씨 되어 있는 거는 딱 보면 41번 선지에 작은 따옴표 되어 있는 게 굵은 글씨 되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굵은 글씨 되어 있는 거는 문제에 나오는 거, 특히 외적 준거에 나오는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굵은 글씨 나올 때마다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내용이랑 짝짓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국내 수요가 주는 대신에 대일 수출이 는다라는 거를 농민이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농민들이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빨리 풀고 오세요. 자, 그래서 굵은 글씨가 보이면 반드시 보기랑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유로 갑시다. 자, 그러면서 영두가 얘기해요. 영두가 보기에는 밭대기 장수들이야말로 가장 믿음직스러운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였다. 꼭 있어야 되는 존재였다. 왜? 그들이 우리에게 목돈도 주고 우리에게 투자도 해주고 비용을 줄여주니까. 자, 지금 누구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영두의 생각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몇 인칭이지? 3인칭. 자, 3인칭인데 인물의 생각을 다 알고 있네? 그럼 이건 시점이 뭘까요? 그렇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러기에 지난번 그 일은 더욱 권중만답지 않은 저사였다. 자, 이제까지 권중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얘기했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 일은 권중만답지 않은 처사였다 했잖아.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평가하고는 어때지겠네요? 반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되는 일은 지난번 그 일이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자, 권이 텃밭에 알타리물을 이제 밭대기를 해서 이제 갖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10,000원만 접어달라고 안 하던 짓을 합니다. 10,000원 접어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10,000원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 내키지 않았대요, 영두는. 심리 체크해야 되지. 자, 그랬더니 권이 정색을 하는 거야. 앞에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피땀 흘린 농작물을 10,000원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안 깎아준다니까 정색을 하네. 맞죠? 자, 그러면서 A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요새는 아파트 사람들도 야가져서 밑동에 붉은 흙을 보고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숙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밑에 나와 있죠?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잘 길들인 밭에서 자란 거는 인기가 없대. 왜? 흙 색깔이 서울하고 비슷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중금속 채소라고 생각을 한대요. 붉은 흙을 산대. 그럼 어떻게 붉은 흙이 안 묻었는데? 어떻게 한다네? 일부러 벌겋게 흙을 묻힌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거지. 유기농이라는 티를 내는 거죠. 그지? 자, 새로 야산개간에서 심은 무공해 채소로 사람들이 알고 간대요. 위조품 사기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기에서 여러분 영두는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현실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얘를 뭐로 둔갑시켜야 돼? 붉은 흙을 칠해서 유기농으로 무공해 채소로 둔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 차에 얼마가 든대요? 10,000원이 든대요. 그래서 10,000원을 뭐 해달라 한 거였노? 깎아달라고 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직접 해주시고 10,000원 안 깎아줄래요?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듣던 중에 그처럼 욕된 말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두는 권중만의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땠던 거예요? 안 좋았어요. 불쾌했어요.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자, 왜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까 영두는 어떤 사람?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를 인식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야.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이때 정색하지 말고 농담으로 그냥 웃어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러면서 B로 갑니다. 자, 권씨 말대로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벌써 다 병들었거나 갈 대로 갔어야 죽었어야 되는데 왜? 중금속 중독됐어야 되니까. 그죠? 자, 더 팔팔하니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네 하니까 권이 얼굴을 붉혀요. 그러니까 민망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은근히 번나가는 소리로,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으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자, 하지만 사먹는 사람들이나 어디 그렇습니까? 사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대요? 내다 팔 것은 약을 치고 집에서는 먹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영두도 속은 찔끔해요. 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래요. 그래서 볼품없는 배추벌레 먹은 거나 이런 거는 집에서 먹고, 근데 볼품없는 것일수록 어때? 구수한 맛이 난다는 이치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구멍난 물건을 팔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물건을 내놓을 경우에는 값이 있을 리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맛있다는 걸 알지만 이거를 팔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관의 혼란. 자, 그러니까 유기농을 무공해 채소를 찾으면서도 진짜 무공해 채소를 상품으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산다고 안 산다고? 안 산다고. 그래서 햇내기 소비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였다. 여러분, 이중 부정 긍정이죠. 그러니까 햇내기 소비자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신의 태도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러 가봅시다. 자, 준우야 38번 가자. 준우 처음에 4번 했죠? 자,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는 거는 맞아, 준우야. 그죠? 그런데 여기 비현실적인 면모 있어요? 없지? 그럼 준우야 고쳐라. 몇 번? 2번 네. 자, 특정 인물 누구? 권중영 누구의 심리가 주로 드러나죠? 권중만의 심리가 드러나? 영두 영두의 심리가 주로 드러나죠. 그럼 이렇게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마치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처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특정 인물을 초점하자 라고 합니다. 초점하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39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세 사람 다 맞았던데 답 3번이더라. 그죠? 자, 권중만은 자신이 상대에게 제시한 요구가 뭐였노? 10,000원 접어달라. 그것의 이유를 도시 사람들의 선입견과 관련지어서 밝혔고, B에서 영두는 상대방의 논리에 한계가 있음.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그러면 다 골로 갈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0번은 10,000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러분. 자, 10,000원을 접어달라, 깎아달라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된 거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다 맞았던데 답은 5번이죠. 자, 권중만답지 않은 처사였다라고 했어요. 앞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었으니까 이 뒤에부터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뜻이라 했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41번 가자. 준우야 2번 했더나 4번 했더나? 2번이요. 그럼 재준이가 4번 했나 보다. 자, 준우야 2번부터 가자. 아까 선생님 이봐. 여러분 이렇게 작은 따옴표 되어 있으면 이게 제시문에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 거라 했죠? 굵은 글씨로. 그래서 제시문에 굵은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보기의 내용하고 짝짓기를 해요. 내가 짝지은 내용하고 잘못 짝지어져 있으면 오답이 되겠죠. 자, 아까 국내 수요와 대일 수출까지 언급하며 영두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는 농민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준이가 한 4번.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가져야 할 태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맞네요. 자, 준이야 그럼 고쳐라. 저요? 네, 너요. 네가 틀렸어요. 일단 2번하고 4번은 아니다. 자, 1번. 농민들이 권중만을 보고 채소를 돈거리로 알기 시작했다 했잖아. 채소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았다 했죠. 그러니까 농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모습 맞잖아요. 3번. 자, 권중만 같은 밭대기 장수는 믿음직스러운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 반드시 필요한 존재. 라고 했었죠. 자, 다른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잖아, 영두가. 준우야. 아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보기의 내용하고 뒷부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이라 했잖아. 여기서 영두는 어떤 인물이에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기에서 선지에서는 다른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했잖아. 그러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두라는 인물과 여기 선지에 나온 영두라는 인물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뒷부분하고 보기하고 비교해서 답을 찾는 연습도 반복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수월하게, 특히나 헷갈리는 선지가 나왔을 때 좀 더 분명하게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고전소설이 나올 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요거 하나